저도 사실은 이제 48년 금융업계, 투자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 금융회사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고 성숙돼가는 관계에서 한 두서너 번 제 자신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 일을 지나고 보니까 했구나. 네. 어떤 게 있으셨나요? 예. 예를 들어서요, 1991년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던 게 92년부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92년이 그 자본시장이 개방된 해라고 네. 다들 기억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전해가 91년인데 네. 제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국제영업부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잡지사에서 저한테 이 해외에 투자 전문가의 글을 좀 받아서 게재할 수 있도록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자산운용사의 그 사장에게 부탁해가지고 글을 하나 받아가지고 예. 제가 번역을 해서 이제 그 잡지사에 주었거든요. 네. 근데 번역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게 주식시장이 개방이 되면 IR이 참 중요해진다. IR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베스터 릴레이션스라고 그래가지고 주식을 시장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재무 홍보하는 거를 IR이라고 그러는데 예. 요즘 IR 협의회도 있고 예, 맞죠. 많잖아요. 예. 그때 저는 IR이라는 말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구나. 네. 그래서 즉각 그 글을 쓴 자산운용사의 사장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991년 8월에 예. 제1회 IR 세미나를 열었어요. 아. 그러니까 1호라는 게 상당히 사람들이 그렇죠. 예. 무슨 IR이 관계된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IR이 점점점 이게 중요해지니까 제 친구한테 너 말이야 IR 회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친구는 그 IR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또 저와 같이 이러던 그 저희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상장 회사에서 IR 담당하는 그로 취업도 하고 지금은 IR이 중요한 직업의 하나로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정착을 했잖아요. 예,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2000년 초에 펀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그 대표를 2번을 했는데 네. 자산운용사의 CEO를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펀드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데는 네.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이 투자자들에게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러고 주위를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이 이 투자 교육이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을 하면서도 네. 그 마케팅 차원에서 이 투자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제가 있던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렸어요. 네.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한테 그 제안서를 보냈죠. 네. 미래에셋 그룹이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이 빠른 분이니까 하자고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에서 9년 동안 이 투자교육 연구소장이라는 일을 했거든요. 대표님 대단하시네요, 진짜. 근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이 노후 설계 은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대답하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지에 노후 설계 전문가라는 말을 요즘 듣고 있잖아요. 제가 48년 전에 그 이 업계에 들어오면서 48년 후에 노후 설계 전문가라고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제가 하던 일을 연장선상에서 하면서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예, 예.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이제 나와서 제가 1인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예. 지금 1인 연구소 시대잖아요. 예, 예. 지금 트러스성이라는 이 회사에서 그럼 밖에서 하지 말고 회사 안에 들어와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다가 그냥 그 스텝을 그대로 데리고 그 트러스성이라는 회사 안에 들어가서 예. 연금 포럼이라는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예. 지금 그걸 하는 지가 벌써 한 7년쯤에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근거를 대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너무 저는 되게 멋져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셔 노력하셨는지. 그렇죠.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본을 왜 갔냐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일본을 갔거든요.
제가 저 대학 시험 볼 때 영어 20점인가 맞아서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취직을 했는데 우연히 그 일본말을 배울 기회가 있어가지고 일본어를 배우면은 어떻게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소속해 있던 회사에서 일본에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일본의 그 고령사회를 앞서가고 있는 그를 미리미리 경험한 거 그게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결혼 주례를 한 100번쯤 서봤는데 할 때 그래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새로 뭐 성격을 개조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장점이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냥 상대방의 단점이 자꾸 보일 텐데 그럴 때 뭐냐면 이 사람의 단점은 가려지고 장점이 살도록 내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부부가 이 행복한 이제 결혼 생활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그 후부터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그 무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살고 단점은 그 가려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 거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후배들한테도 제가 했던 그 간접적인 경험을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뭐랄까 이런 그 책도 이번에 내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회사 일에 소홀해 가지고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냐 그런 질문도 받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그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과 미래의 직업을 연관시켜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찾는 그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거나 그 일을 갖고 독립을 하거나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회사 업무 시간에 이외에도 시간을 내 가지고 뭔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이제 회사 직장인이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또 휴일을 잘 이용해서 뭔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저는요 그 집중력이 있는 분이 참 부럽거든요. 집중력. 예,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참 집중력이 없어 산만하다고 그러고.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 원고 쓰다가도 갑자기 어디가 누구한테 전화한다든지 그 참 말하기가 그러운데 상당히 산만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원고를 10장씩 꼭 쓰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작가나 이런 작가시니까 그런가? 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손을 들어요. 내가 이런 원고를 이번 달에 쓰겠다 하고 어느 잡지사 또는 어느 기관에다가 제가 손을 들어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그 쓸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신 뭘 열심히 하냐면 하여튼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책은 사요. 책은 많이 사요. 제가 책의 절반은 안 읽어요. 저는. 써먹을 수도 있고 안 써먹을 수 있는데 책을 한 보따리 사놓고 근데 열심히 신문 스크랩을 하죠. 신문 스크랩을 전 여기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스크랩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아둬요. 그리고 이 책과 이 스크랩을 가지면 이런 원고를 쓸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줄 만한데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런 원고를 기고하면 당신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근무할 때도 예를 들어 한국증권업, 그때는 증권업협회, 지금은 금융투자협회 그 잡지 담당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거 원고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그럼 한번 써보시라고. 이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구속이 되는 거죠. 지옥문이 되는 거죠. 그럼 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제가 그 일본에 근무할 때는 이 해외 나갔다가 일본에 들르는 사람, 일본만 오는 사람에서 손님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하루에 2탕씩 뛰었거든요. 그러면 한 사흘 전, 나흘 전까지 원고 하나도 못 썼어요. 고민만 하고.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슬슬 다 쓰셨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썼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절반 썼다고. 거짓말하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때는 젊으니까 한 사흘 밤, 나흘 밤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후회를 하죠. 내가 앞으로 이런 약속을 하면 성을 간다.
지옥이지, 지옥이지. 예, 예, 내가 예. 미쳤다고 이런 뭐 월급에 관계도 없는 이런 일을 해. 예. 그리고 이제 하는데 마감 힘. 저는 그래서 마감의 힘. 저는 집중력이 없는 대신 마감의 힘을 이용하는 그 방법을 환경 설정을 해서 했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마감이 되면 참 어떻게 써져요. 예. 마감날 새벽 한 5시쯤까지 예. 쓰고 원고지 한 50매쯤 쓰죠. 예. 그때는 연필로 쓰거든요. 지우개로 지우고. 예. 그래서 이제 지우개 그런 거 쓰레기 다 치우고 책상에 50매를 딱 놓고 그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전문성이 생기는 거지. 성장하고 처음부터 누가 원고 청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집중력 있는 사람은 하루에 10장씩 한 열흘에 쓰는데 그냥 몰아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의 집중력도 없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준비를 통해서 그런 마감의 힘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구나. 저희도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는 또 저희가 자기 개발이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잘 못 지키는데 타인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표현을 책임감 있는 개인인뱅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약속을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딱 걸어놓고 질러놓고 약속이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걸 반복하면서 이제 전문성을 키워 오셨다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 쓰는 능력이라는 게 예. 저는 보니까 글 쓰는 것도 약간의 DNA인가 하는 생각을 정도로 저 대학신문 기자 시험 받다 떨어졌거든요. 예. 저는 없어요, 능력이. 그런데 제 친구나 이런 주부는 어떻게 이런 글을 쓸까? 그래서 참 많은데 우리 대표님 작가님의 글 잘 쓰시겠지만 저는 제가 글을 쓰는 능력은 없고요. 무슨 게 있으면 신문 스크랩한 거를 책상 위에 쫙 깔아놓고 예. 글 한 줄씩 여기서 한 줄 따고 여기서 한 줄 따고 예. 이렇게 예. 저는 그래서 제가 편집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좀 막말로 짜집기라고 그러죠. 예. 저는 지금까지 책 열 몇 권 썼는데 다 짜집기예요. 예.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어느 날 그 명지대 교수하셨던 김정훈 교수님이 에디털러지? 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편집도 창조라고. 예. 그래서 제가 위안을 삼고 있죠. 예. 아니 뭐 대부분 논문도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의 핵심을 놓을 때 그 기본은 다 편집에서 나오는 거고 특히 소설 아닌 이상은 일반 사회가 같은 경우는 참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편집 기술이 없으면 아예 새로운 걸 창작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책을 쓰고 원고를 쓰니까 사람들이 너는 집중력도 있고 이 글 쓰는 능력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 쓰는 능력이 없는 거를 편집의 힘으로 그다음에 이 집중력이 없는 거를 마감의 힘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